K-팝 열풍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이제는 다양한 해외 작품 속에서 K-팝 음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변방의 비주류 문화가 아닌 당당한 글로벌 음악으로 자리 잡은 K-팝의 위상. 하지만 정말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다양한 해외 미디어에 등장한 K-팝을 알아봅니다. 먼저 K-팝이 등장한 여러 작품들을 연도순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팝이라고 불릴만한 음악이 헐리우드 메이저급 영화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사례는 아마도 이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2009년 분노의 질주 더 오리지널에서 동방신기의 라이징 선이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여러 아이돌 그룹들이 글로벌 진출을 시작하면서 미국 진출 아이돌의 원조를 할 수 있는 원더걸스가 어린이 채널 틴릭에 출연하기도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다른 영화나 시리즈에서 등장한 K-팝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7월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오빤 강남스타일.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 사상 최초로 1억 뷰를 돌파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K-팝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스타일은 2012년 뮤지컬 TV 시리즈 글리의 4번째 시즌에서 경연대회 참가곡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다음 해에는 헐리우드 스타들이 총출동한 괴작 This is the End에도 등장했습니다. 애니메이션 너짭에서는 싸이의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함께 엔딩 크레딧 음악으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몬스터 호텔에서는 주인공들이 강남스타일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강남스타일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K-팝은 이후 해외 미디어에서 훨씬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014년 TV 시리즈 셀피에서는 크레용 팝의 빠빠빠, 마다가스카르의 펭귄에서는 원더걸스의 노바디가 흘러나왔고요. Mermaid Penguins. 2015년 패밀리가이의 14번째 시즌에서는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 뮤직비디오가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현아의 버블팝을 개사해서 주인공들이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죠. 이후 개봉영화의 예고편 음악으로 K-팝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2015년 판타스틱 4 개봉 당시에는 BTS의 RM이 이 영화를 위해 직접 만든 음악 판타스틱이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특별 예고편으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빅레드독에서 BTS의 다이너마이트, This dog is killing me. 몬스터 호텔 4편에서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미친 능력도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를 예고편 음악으로 선택했습니다. 2018년 TV 시리즈 루시퍼의 3번째 시즌에서는 시리즈의 제목 그대로 샤이니의 루시퍼를 들을 수 있었고요. 2019년 카툰 네트워크스의 위 베어 베어에서는 몬스타엑스가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등장하고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더빙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같은 해 개봉한 폭스사의 애니메이션 스파이 지니어스에서는 톰 홀랜드가 연기한 주인공 월터가 한국 컨텐츠 매니아로 등장해서 Boom, mic drop. K-팝을 듣는 장면, Imagine a hydrothermal explosion is about to melt your face off. 한국 드라마를 보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영화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온라인 개봉이 활발해진 시기였는데요.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역대 최고 수익을 기록한 트롤 월드 투어에서 Who are you guys? We are the K-pop gang. K-팝 없인 살 수 없다는 K-팝 트롤이 등장해서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을 칼군무로 부릅니다. 마지막 나는 순간까지 점점 다가오지 crazy 아찔하게 끄는 Russian roulette. 삐삐삐. 넷플릭스 오리지널에서도 K-팝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로맨틱 팀무비로 큰 호평을 받았던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에게 시리즈에서 소녀시대의 G, 너무너무 멋져 눈이 부셔 숨을 못 쉬겠어 체리블렛의 Q&A, 살짝 튕기기 나만의 밀고 당기기 Let's turn 너를 말해줘 그리고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 Pretty Savage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If you mad, stay mad We not like S-A-V-A-D Keep it pretty, pretty savage Are these cute? Why am I looking at those? 영화계 대세라 할 수 있는 슈퍼히어로 장르에도 K-팝이 등장했습니다. 2017년 DC의 저스티스 리그에서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이 뮤직비디오로 등장했었고요. 마동석의 출연으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2021년 이터널스에서 월드스타로 살고 있는 이터널스의 멤버 킨고가 자신이 찍는 영화에 BTS가 카메오로 출연할 거라는 언급을 하고 나서 We just got BTS to do a cameo.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지민이 부른 친구가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유난히도 반짝였던 성처럼 오늘 또 다른 뿐만 아니라 아이의 모습으로 수천 년을 살아온 캐릭터 스프라이트가 BTS의 팬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의 집이 BTS의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본다면 K-팝의 위상이 해외의 다양한 작품들에서 이제는 당당한 글로벌 뮤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K-팝이 등장한 작품들을 하나하나 다시 보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이유로 혹은 다른 이미지로 K-팝이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 말이죠. So, we go to Korea. Yes. Buying tickets. Come on. 먼저 K-팝이 등장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중국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중국풍의 음악이 나오고, 인도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인도풍의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단지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K-팝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K-팝이 헐리우드 메이저 영화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분노의 질주의 경우에 주인공 브라이언이 한 조직원을 추격하는 장면에서 동방신기의 음악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조직원을 통해 얻게 되는 정보가 데이비드 박이라는 이름인데요. Oh shit, man! Give me a name! David Park! David Park's the guy you want! 이 인물이 한국 사람입니다. David Park? I could throw a fortune cookie out this window and hit 50 David Parks right now. It's Korean, not Chinese. Whatever. 이후의 영화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코리아 갱단과 코리아타운에서 벌어지는 스트리트 레이싱을 추적하게 됩니다. 미드 루시퍼에서 K-팝이 등장한 건 2번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즌의 5번째 에피소드에서 CL의 멘붕이 패션쇼의 배경음악으로 등장하는데요. 패션쇼 장면이 등장하기 바로 전에 스쳐가는 장면을 유심히 보시면 유독 한글로 된 여러 간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표지판을 보시면 샌 마리노라는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곳은 LA의 코리아타운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한국인이고 그가 활동하는 곳이 코리아타운에 있는 한국 문화원입니다. 세 번째 시즌 13번째 에피소드에서는 한국 갱단이 제조한 마약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Possession of narcotics and distribution. For a gang called the Korean Power. 이를 거래하는 한국 조직의 거점이 한국식 노래방입니다. 안녕, 마엑상. 이곳의 주인공 루시퍼가 갑자기 들어와서 한국 조직을 일망타진할 때 들리는 노래가 바로 샤이니의 루시퍼죠. 영화의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단순히 마케팅의 일환으로 K-팝이 사용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전곡이 엔딩 크레딧에 사용된 2014년 넛잡의 경우에 영화 자체가 한국과 합작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정부기관을 포함해서 외환은행, 기업은행을 비롯한 수많은 한국의 투자자들이 참여했고요. 한국 합작으로 만들어진 헐리우드 애니메이션 중에서 가장 큰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였기 때문에 어쩌면 K-팝이 엔딩 크레딧에 사용된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2017년 저스티스 리그에서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가 등장했었죠. 잭 스나이더 감독이 저스티스 리그를 촬영하던 2016년 당시에는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이 발매되기 이전이었습니다. 어벤져스를 연출했던 조스 웨던으로 감독이 교체된 이후에 이 노래가 발매됐고, 이미 촬영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조스 웨던의 영향으로 이 음악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조스 웨던이 이 영화 직전에 연출했던 2015년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경우에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미국, 중국 다음으로 흥행 3위를 차지했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영화 시장의 규모와 인구수를 감안한다면 정말 엄청난 흥행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조스 웨던이 한국에서 가장 핫한 걸그룹 음악을 영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건 분명 한국 시장을 염두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스티스 리그는 작년에 잭 스나이더가 다시 편집한 감독판이 출시되었죠. 동일한 장면에서 잭 스나이더는 블랙핑크의 뮤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Barry Allen, Bruce Wayne. 한 가지 특이한 사례는 2018년 몬스터 호텔 3편에서 등장한 강남스타일입니다. 이 영화에서 휴가를 떠난 주인공 일행이 유람선의 갑판에서 강남스타일에 맞춰 춤을 추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오빤 강남스타일. 한국을 포함한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강남스타일이 사용되었지만 북미에서 개봉한 버전에서는 브루노 마스의 24K 매직이 사용되었습니다. 음악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무와 애니메이션 자체도 음악에 맞춰 모두 별도로 제작되었는데요. 이렇게 흥행을 목적으로 국가별로 다른 장면, 다른 음악을 사용한 경우는 상당히 특별한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정작 이 영화를 가장 많이 본 북미 관객들에게는 이 장면이 강남 스타일이 아닌 브루노 마스의 음악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지 아쉬움을 넘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와 K-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연관되는 경우인데요. K-팝이 흐르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악당은 한국 사람이거나 Let's do all the drugs. 종말을 앞두고 모든 대마초를 다 피워버리자 하는 장면에서 하필 강남 스타일이 등장하는 이런 경우처럼 말이죠. 애니메이션 스파이 지니어스에서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이 등장하는 건 얼핏 보면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대중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주인공 월터는 어릴 적부터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괴짜 캐릭터입니다. 직장 동료들은 그를 모두 질색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당연히 월터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Hey, Terrence. Tonight's the season finale of Hearts and Soul. I sent you an Evite. K컬처에 빠져있는 오덕스런 월터의 모습이 그의 기이하고 이상한 성격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제를 조사하면서 가장 황당했던 부분이 패밀리가이였습니다. 패밀리가이 14번째 시즌에서는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겨울 연가를 패러디한 윈터 썸머라는 드라마에 등장한 한국어가 정말 가관입니다. 미국 잔이야. 전화하지 마. 사무실 다 듣잖아. 너 때문에 사람 다 기분 나쁘잖아. 한국어는 그렇다 치고 에피소드 전반에 묘사된 한국의 모습도 정말 가관인데요. 주점에서 파는 안주는 개구리 뒷다리, 참새구이고요. 한국은 대가족 사회라서 한 방에서 일가 친척들이 다 함께 자는 게 전통인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와우. 한국의 개를 식용하는 문화를 대놓고 비꼬는 광고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에피소드의 마지막에는 주인공들이 현아의 버블팝을 개사해서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노래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직역해보자면 누가 한국에 살고 싶어 하나
코리아라는 이름이 가나리아처럼 들린다 이런 내용인데요. 가나리아는 대표적인 성병인 임질이란 뜻이죠. 김정은의 옆동네라는 표현은 물론이고 개를 먹는 표현, 김치를 먹고 토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노래의 내용이 한국에 남고 싶어하는 친구에게 온갖 안 좋은 이야기로 마음을 돌리려는 내용이라는 걸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그 나라의 음악을 빌려 표현한다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K-팝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작품들에 등장하는 건 분명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번 한국차의 위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화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혹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하는 것이 과연 마냥 응원해야 될 일일까요? 앞으로는 단순한 노출보다는 그 작품의 내용과 맥락에 잘 맞아떨어지는 K-팝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등장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빨간 도깨비였습니다.